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함께 보시죠. 제한 시간 없고요. 확실한 전략 지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김이 좀 많이 빠지셨죠? 그러실 줄 알고 저희가 오늘도 50분 생방송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시장보다 더 잘 가는 나만의 전략 한번 제대로 꾸려보시고요.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3부에는 실시간으로 가지고 있는 네 종목에 대한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시작에 앞서서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QR코드 오픈해 뒀습니다. 가지고 있는 네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지금 여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3부에서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하고 돌아오죠. 예, 이번 주 2+2 관세 협상의 연기 소식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이 되면서 시장의 탄력이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예, 불확실성이 아직도 굉장히 강한 재료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이야기했던 데드라인이죠.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투자 심리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번 한 주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슬아슬하게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0.18%의 빨간불 켜냈고요. 포인트로는 5포인트 올렸네요. 3,200선을 종가로 예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3,196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장중 내내 코스피에 비해서 더 많이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러 있었고요. 마이너스 0.36% 기록했고요. 80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이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양시장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가증권시장 오늘은 10조 원이 안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굉장히 한산했고요. 양시장을 합친다 해도 15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유동성 관련해서 앞으로 추이 그리고 거래 대금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짚어드리겠고요. 수급 상황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죠. 예, 시장이 좀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는요, 개인이 4천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였죠. 하지만 외국인을 좀 주목해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에 나서줬고요. 사실 매수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세에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도 매수의 포지션을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이 오늘 수급적으로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700억 원대 매수폭 키워냈었고요. 기관이 함께 힘을 더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1,100억 원대 매수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팔았습니다. 다만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 짚어보시고요.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함께 빨간불 켜줬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오늘 10시를 책임져 주실 마스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요, 수익마스터 김충선 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수익을 정말 잘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좀 빨리빨리 단기간에 제대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특별하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쉽고 더 자세히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짚어드릴게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열려 있습니다. 이 QR코드가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생방송 50분 중에서만 QR코드가 열려 있어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킨 후에 이 부분에 갖다 대시면 저희가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그 링크 한 번 클릭하시면 바로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찍고 돌아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선점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결과로 증명을 너무 잘 해주고 계십니다. 수익률 리뷰 도와드리죠. 네, 저희 6월 11일에 공략을 했습니다. 저희 네모박스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데가 잘 보이실까요? 이때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차트상 우상향하고 예쁘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짝에서 62,800원 터치를 했고요. 오늘을 보니까 약간 꼬리를 달았지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AS 전략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41%가 넘는 수익을 너무 꾸준하게 챙겨주고 계시고요. 역시나 저희 팍스통신망 찍고 들어오시면 이수페터시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짚어드리니까요. 찍고 들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종목부터는 더 주목해 보시죠. 왜냐하면요. 날짜가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7월 22일. 이 시간에 소개했던 종목 NHN KCP고요. 바로 이때 공략을 하고 다음 날에 19,500원 터치를 해줬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양봉 흐름이었고요. 수익률을 13% 넘게 챙겨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빠르게 시세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고요. 역시나 수익을 정말 쉽게 잘 내고 있습니다. 팍스 통신막 찍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수익 쉽게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도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7월 23일이면 언젠가요?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에 소개를 했던 하나솔루션. 역시나 소개하고 수익을 너무 바로 챙겨주셨습니다. 이때가 저희 공략일, 그리고 이때가 오늘이잖아요. 수익을 지금 7%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는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수익을 내는 게 저희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거든요. 역시나 하나솔루션 같이 단기간에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계속해서 팍스통신망 짚어드리고요. 오늘 방송 말미에도 마스터픽 종목이 또 나갑니다, 여러분. 그 종목에 대한 힌트 그리고 종목명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찍고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스윙마스터와 돌아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마스터 플랜 2부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불금이지만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를 위해서 수익 내는 전략을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마스터 김충성 대표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필 금요일에도 방송을 하셔서 네. 금요일을 좀 많이 못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즐겨야죠, 앞으로.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대표님 덕분에 수익을 냈다라는 이야기 또 들으면 아무리 금요일에 피곤해도 좀 뿌듯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시청하시는 것도 하시는 겁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들 또 제대로 또 캐치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또 정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캐치를 한번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당연히 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도움이란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께 뭐 실질적으로 또 수익으로 다가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팍스경제TV 앞으로도 더 사랑해 주시고 네, 항상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따뜻한 이야기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또 오고 갔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를 정말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터님. 돌고 도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한번 일단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고요. 다음 주 전망도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시죠? 이번 주는 뭐 관세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할까 좀 숨을 고른다, 눈치 보기 했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많은 국가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하나 둘 뭐 협상, 뭐 타결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지금 뭐 만난다고 했다가 좀 지연이 되고 미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가 좀 재미가 없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한 지난주서부터 해서도 내내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우리는 어차피 주식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런지가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화면에 보이다시피 뭐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뭐 지난 4월에 바닥 찍고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한 지지난 주서부터 해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세죠. 박스권에 묻히는 이러한 그 가둬져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뭐 3,100선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하단 3,100선이 되면은 역시나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돼요. 일단은 전 이게 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크게 뭐 네, 재미가 없었던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횡보를 했었던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의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건 800은 쉽게 깨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과 뭐 지수와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주고 있죠. 확실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차별화된 이런 한 주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시장과는 달리 좀 체감되는 지수는 좀 혼탁했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거고 앞으로 이제 중요하잖아요. 일단 역시나 관세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시장에 좀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역시나 좀 조금은 시원한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나 좋으면 또 뭐가 안 좋은 이런 그 시장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시장 수급만 보더라도요 괜찮았어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기관이 코스닥을 좀 매도를 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만은 뭐 외국인과 기관 대체로 지금 매수 우위였습니다. 근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어요. 근데 하락 종목이 더 우세했습니다. 코스닥이야 뭐 파란불 켰으니까 당연히 하락 종목이 더 우세한 것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말씀드렸다시피 체감되는 지수는 좋을 리가 없죠. 메이저 수급 괜찮습니다. 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 뭐 특히 외국인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이런 포지션. 우상향의 그 수익률 그래프를 도출해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이대로만 본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나 좋으면 뭐 하나 안 좋아요. 자, 환율 한번 봐봅시다. 환율 최근에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밀려요, 시장은. 근데 다시금 또 이게 살짝 고개를 드는 것이 이게 환율 또 이제 면밀히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본다면은 좀 약간 또 역시나 특정 밴드 내에서 제한된 등락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을 확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 이 VIX 지수를 본다면 아직까지도 20 미만에서 뭐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변동성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겁니다. 메이저 수급에 의해서 또 쏠림 현상들은 여전할 것이며 또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또 제한된 등락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는 역시나 그 관세와 관련한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 전에는 조금 더 제한된 등락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역시나 우리 시장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당일 이슈에 의해서 또 수급 쏠림 현상들이 상당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참 안 좋은 시장 같습니다만은 트레이딩하기에는 그래도 참 좋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슈 면밀히 체크하시고 그 이슈가 가리키고 있는 섹터에서 치고 빠지는 단타 대응 유효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나는 그런 대응 못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즘 그래도 그동안의 시장이 많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소외됐던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오늘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2차전지 소외됐었는데 지금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어요. 반도체는 이미 시그널 보내고 있고 제약바이오 마찬가지고요. 또 자동차도 최근에 뭐 좋아요. 뭐 다중화에 등락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그동안 또 낙폭이 과했었던 이들 지수 관련 대형 중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점을 잘 해놓는다면은 그래도 시장과는 뭐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 나름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공격도 중요하겠지만 수비를 잘 해야 하는 장세가 다음 주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다음 주 시장의 난이도는 한 6점, 7점? 몇 점으로 보세요? 이번 주 시장 난이도는 어때 보였어요? 이번 주 시장 난이도 저는 체감하기엔 한 8.5? 10점에 네, 많이 줬는데요. 네, 좀 관대해요. 아니 저는 사실 네. 항상 뭐 시장을 보고 또 시황을 보고 또 종목들 흐름들을 주시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대응하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제가 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5도 안 되던데요. 진짜요? 예. 아마 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또 느끼는 이런 시장 분위기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분위기는 다를 겁니다. 네, 입장 차가 또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9 이상일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많이 줘도 6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장의 난이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팍스경제 TV로도 많이 화면으로도 접하고 계실 테지만 유튜브에도 저희 팍스경제 TV 채널에서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저희 방송이 또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 저희 방송 올라가 있을 겁니다. 마스터플랜 2부잖아요. 저희 방송 아마 잘 돌려보시면 시장에 대한 공부도 좀 되실 것 같고요. 또 수익 내는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역시나 더 옆에서 자세하게 든든하게 좀 가이드처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함께 알려드릴게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 찍고 들어오시면 방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저희 김충성 마스터가 직접 시장의 모든 이슈를 잡아주시고 또 전략 타이밍 모두 잡아드리니까요. 찍고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장 이야기 먼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길 바라면서 종목도 좀 압축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더즌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더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 중에요. 민주당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할 거다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미투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투온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더즌도 역시나 시세가 정말 잘 나왔어요. 급등을 했는데 수급적으로도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양상이기도 했습니다. 더즌은 좀 다음 주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마스터님?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가상 계좌를 기반으로 한 뭐 디지털 뱅킹이라든지 또 이제 뭐 국가 간 거래 환전이죠. 뭐 정산 이런 그러니까 디지털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 솔루션 제공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미국은 이미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디지털 자산 관련 이 법안들을 이제 규제 그 체계를 이제 마련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르면이에요. 이르면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 뭐 관련 법안이 일단 나온다라는 이런 기사가 오늘이 아니라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관련주들이 쉽게 꺾이지 않게끔 하는 걸 동력이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개화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딱 열렸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뒤처지잖아요. 네. 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정부도 지금 관련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것이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관련주들 반응할 수 있는 거리들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더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본다면은 확실히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점들을 높이면서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최근에 죽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었던 샛별령이 하나 네, 완성이 됐네요. 아마도 이게 지금 반등 아마 다음 주 좀 더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악재가 없는 상황이다라면은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또 추세 상단에서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주가 위치를 보니 추세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마도 지금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면은 이 추세선 상단까지 아마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바로 직전 고점대인 가격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생각과는 다른 움직임이 보일 경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최근 이 저점 이 추세 하단이 있잖아요. 이 정도 선을 뭐 손절 가격으로 설정하고 대응을 하는 것, 뭐 이렇게 하면 가격 전략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 추세가 형성된 종목들을 다루는 이유가 가격 전략이 명확해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객관적이기 때문에 또 심리적인 안정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선 그어놨잖아요. 여러분들도 딱 그어놓고 이 안에서 대응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진 이 가격 지지라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가장 먼저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슈에 반응하다 보는 그런 테마다 보니까요. 그런 가장 빠른 반응은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서 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찍고 들어오셔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금융 섹터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KB금융입니다, 여러분. 실적 때문에 올랐는데 이 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상승을 좀 반납했던 흐름이기도 했고요. KB금융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실적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KB금융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마스터님? 뭐 그쵸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은 좀 아쉽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추세가 뭐 훼손되거나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뭐 실적은 물론이고 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모두 기대치에 충족을 한다 이런 그 분석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보니까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 뭐 지수 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 기간이었죠. 이 종목도 바닥 찍고 같은 기간 끝도 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오늘 뭐 탄력이 더 붙었다가 살짝 반납하는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실적, 주주 환원 정책 이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 STO와 좀 엮어서 좀 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과 어찌 보면은 비슷한 결을 비슷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한 가지 얘기한 부분들이 있죠. 가상자산. 네, STO와 관련한 이런 시장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뭐 여야도 뭐 STO와 관련해서 이 법제화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상황이에요. 뭐 7, 8월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7월 다 갔어요. 이제 8월에 이제 나올까요? 네, 그런 부분들 한번 기대를 하고서 네, 좀 보면은 또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 보니까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뭐 KB금융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 금융사들 이 상품 다변화 측면에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테스트 준비를 다 마치고 테스트까지 또 마친 이런 업체들도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곧 또 STO와 관련해서 이슈들이 또 쏟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렇다면 또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살아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KB금융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안 내려와요. 지난 4월부터 계속적으로 이 저점들을 좀 높여가면서 네,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짝 네, 윗꼬리 달고 음봉을 맞긴 했고 또 거래가 좀 실리면서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가장 쉽잖아요. 뭐 상향 중인 뭐 21선을 이탈하면은 종가를 기준으로 이탈하면은 그때 뭐 대응한다든지 이런 전략도 역시나 명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사도 되느냐 물어보신다면은
근데 21선 대응을 염두에 둬야겠죠. 21선까지 붙을 때 매수하고 오를 때는 또 이제 뭐 이렇게 추세가 역시나 그 계속적으로 고점이 높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분들 선을 이렇게 딱 똑똑 그어 놔 보십시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명확하기 때문에 KB금이나 하고 싶어 하신다면은 선 딱 그어놓고 이 선 안에서 여러분께 대응한다면은 또 무난한 대응일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STO 관련해서 이슈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전략은 팍스 통신방 찍고 들어오셔서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은요, 저희를 웬만하면 실망시켜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한화엔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선 기자재, 유난히 엔진 쪽이 정말 강했어요. 실적이 좋았다는 평가 일단 있고요. 가장 궁금한 거 뭐 이쪽 좋다라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한화엔진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따라간다. 네. 글쎄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따라가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섹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 차라리 선점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아마도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엔진을 오늘 처음 다루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몇 번 다뤘어요. 아마 그때만 또 선점을 해놨으면 또 이런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 뭐 실적 네 맞습니다. 실적 그 이슈가 좀 있었죠. 일단 보니까는 매출이 3,877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온 것은 중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는 것 이것도 좋죠.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이게 한 15% 웃도는 숫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0%가 증가한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시장이 또 예상하고 있는 것도 역시나 80% 이상 이렇게 지금 나왔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크게 반응한 거죠. 순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근본적 상승 모멘텀인 실적 네, 뒷받침되기 때문에 믿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하반기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선이죠. 뭐 엔진 납품이 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적도 실적입니다만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섹터 자체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네. 뭐 상반기 어땠어요? 조방원 가장 앞에 뭐 조선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미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네, 이미가 몇 년 전서부터 1, 2년 전부터 해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소식들도 있었고 일감이 쏟아지다 보니까는 몇 년치 일감을 이제 쌓아놨다라는 얘기. 도크가 부족해가지고 뭐 해외 각국에서는 야 그래도 기술력 납기 잘 지키고 기술력 좋은 한국에게 지금 주문하지 않으면은 뭐 정말 오랜 시간 뒤에 받아볼 수 있다 갖고 주문도 계속적으로 밀려드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미 뭐 조선 분야 협력 기대감들이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이슈죠. 또 이제 노후 선박들 사실 2000년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년도 훨씬 더 된 이슈인데 그때 조선주 등등등 해가지고 대세 상승 때 정말 많은 돋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벌써 20년도 훨씬 지났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노후. 네, 노후화가 됐다는 거예요, 선박들이. 그러니까 또 노후화 교체 주기와도 맞물려 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참 대단합니다. 네, 지수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내내 옆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고개를 드네요. 차트 우량주였다는 것이죠.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눌리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없었는지 아니에요. 이때도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이때만 여러분들이 선점을 또 매수에 기로 활용했다면 이런 건 고스란히 또 이제 여러분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죠. 물론 이제 이 상승 과정에서 이 수급을 본다면은 외국인 수급 좋습니다. 기관, 네,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이들 중심으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신뢰도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추세죠. 추세가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보조 추세선을 이렇게 또 그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했는데 그 위쪽에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대 안으로 또 이제 돌아오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저 아래서 잡으신 분들이야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지금부터 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비중을 축소해서 챙길 거 챙기고 또 눌리면 또 잡고 이런 식으로 대응이 하는 것이 가장 뭐 좋은 전략이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건데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장이 아무리 좋아도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해버리면은 그렇죠. 또 밀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자리 오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뭐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관심을 갖고 추격 매수는 절대 자제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결코 시장에서 승리하기 어렵겠죠. 주신 말씀 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믿음이 있는 기업으로 보여요. 한화엔진 하반기 실적도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고요. 역시나 자세한 전략과 타이밍 박스 통신방에서 안내해 드리니까 참고해 보실게요. 저희 수익률 리뷰를 해봐야 됩니다, 마스터님. 그런데 이제 수익률 리뷰가 보통 뭐 4월일 수도 있고 3월일 수도 있고 막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헷갈린 게 날짜가 오늘이랑 너무 비슷해요. 7월 20일 또 막 7월 23일 너무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주셔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리뷰 좀 해볼까요? 뭐 먼저 할까요? 오늘은 하나솔루션 먼저 해볼까요? 아, 네, 이거 엊그제 말씀드렸던 종목 네.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말씀드리고 어제 또 매수의 기회를 줬고 오늘 또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뭐 태양광 셀, 모듈 뭐 제작하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북미 지역에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둬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 배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비슷한 패턴들을 배웠죠. 이 저점 고점들이 좀 낮아져요.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저점도 올라가네요. 올랐죠? 깃발형 삼각 패턴이죠. 지속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기에서 나왔던 상승이 그 이후로도 좀 지속이 된다라는 뜻인데 지금 고개를 좀 들면서 방향이 좀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못해도 추가적인 가능성, 슈팅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추천한 지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상승률 자체는 이제 7%가 좀 못 미치죠.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저 숫자 자체는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음봉이 나온다라거나 눌린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좀 맞고요. 다시금 이제 뭐 외국인도 비교적 세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네요. 기관도 마찬가지. 기관을 보니까 또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이 다른 기관권으로도 매수가 좀 확산이 되고 있죠. 상승에 대한 역시나 신뢰가 좀 있는 부분들이고 또 흑자전환이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근본적 상승 모멘텀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더 좋다 보유하시면 보유가 좀 유지하시고 음봉을 이용해서 또 신규 매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해봐도 될까요? 네. NHN KCP가 이거는 지난주 화요일 아니고 이번 주 지난 화요일에 소개했는데 수익이 13%가 넘었거든요. 네. AS 좀 받아볼까요? 사실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 종목은 최대 수혜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가 유통 발행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 뭐 1위 업체 온오프라인 1위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수십만 개의 가맹점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 수십만 개가 되는 가맹점을 활용해서 이제 유통을 담당하게 한다. 시장 지배력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주가가 지금 많이 좋았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6월 달부터였죠. 6월부터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관련 이슈들이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도 관련 이슈가 있고 또 이제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또 나올 수 있는 거리들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월봉으로 보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내내 부진하다가 뭐 작년 바닥 충분히 다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형성됐었던 이런 그 박스권들을 이제 돌파하면서 주가 레벨업을 이제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때문에 이 종목은 역시나 일봉으로 보면은 당연히 고점대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가는 건 절대 자제되어야겠습니다만은 쉬어간다 또 조정을 받는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날 갭으로 한 5% 6% 떨어져 출발했어요. 그때 여러분께서 공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했으면은 이거는 네, 10% 이상 바로 또 챙길 수 있는 뭐 하루 만에 챙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당일이죠, 당일. 네. 그러니까는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만큼 또 이제 모멘텀 차고 넘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자라는 말씀까지도 일단 드리겠고요. 또 드리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고점 추격은 자제하자. 제발 이제 좀 조정 시에
좀 이제 담아두는 이런 전략으로 취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차 말씀해 주시지만 고점에서 추격 매수 정말 위험합니다.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사실 수익 대잔치인데 시간이 벌써 지금 34분이 넘어가서 빠르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 궁금하셨죠? 다음 주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는 나만의 수익 내는 종목, 그래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저희 마스터피 종목 하나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준비한 그 화면 이제 일단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좀 소외됐었던 섹터에 있는 그 종목이기도 한데 또 일단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 및 산업용 플랜트 설비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이 좀 뭐 하는 거냐면은 근데 이제 요 보시면은 SMR 시장 핵심 설비 분야 진입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미국이 이 원전 특히 이제 원전에 대한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뭐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원전 르네상스 얘기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SMR에 대한 소형 모듈 원자로죠. 네,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이 SMR 시장 육성, 즉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여야 정, 이 정말 초당적으로 이거 이제 협력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지원책들을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액션들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SMR이죠. 네, SMR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 SMR 관련 핵심 그 부품을 또 제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이제 앞으로 SMR 관련 이제 부품 다변화라든지 또 이제 기술 국산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가 된다라면은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두셨으면 하고,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종료 후에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음 주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 통신망 안에서 잡아드리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수익 나는 이 종목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손실에 발목 잡힌 네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3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나인테크입니다. 마스터님. 사실 나인테크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공통된 종목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일단 나인테크 매수가 4,800원 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추가 상장 말도 있고요. 어찌해야 될까요? 라는 코멘트 함께 남겨주셨어요. 뭐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될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할 종목이 맞나요?
네, 오늘 종목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럼 예, 그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괜히 네. 뭐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몇 개 못 하니까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테크를 문의 주셨는데 4,800원 정도의 그 매수를 하셨어요. 바로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4,800원이면 요 정도 라인이에요. 예, 요 정도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한 7월, 네, 6월 후반이나 7월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는 것이죠. 단기 고점에서 지금 매수가 좀 이루어졌어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흐르는 이 보이는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저점대들은 지금 명확해서 이 추세 하단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또 이렇게 보면 얼핏 추세 상단은 요 정도 부분,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눌리는 과정을 본다면 그래도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물량 출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왔다 보니까 분명히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뭐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역시나 추세 자체는 깨뜨린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이 종목이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다 속해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만 이슈가 딱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주가 탈도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경우 이 정도 구간들을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약 4천 초반이죠. 4,200원 정도의 가격을 설정하고서 이 단기 목표가가 됩니다. 4,200원 정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수가보다는 낮은데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도 그 전에 좀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축소한 비중을 다른 종목으로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응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치는 4,2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4,200원 참고해 보십시오. 잘 대응해 보시고요. 중간에 또 어려운 부분 생기시면 저희 통신망에서 계속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 4,460원이고요. 비중이 많으세요. 20%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락해요라는 말씀 함께 남겨주셨어요. 왜 이렇게 안 가는 걸까요? 이게 시장의 관심이 지금 다른 데 다 쏠려 있잖아요. 네. 이게 뭐 5G 통신이라든지 또 이제 양자 컴퓨터 이쪽에 양자 뭐 이런 쪽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 후반, 올 초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탄력을 나타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온통 시장이 마치 다른 쪽에 있다 보니까는 지금 주가에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차트를 통해 바로 보실게요. 지금 4,460원 정도의 그 매수를 좀 하셨고요. 4,460원이면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좀 하셨는데, 좀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좀 지지가 됐었던 구간이 지금 무너진 자리입니다. 네, 무너진 자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목표치는 지켜지다가 무너진 자리.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 없는 선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전략이 가장 우선이고요. 아직까지는 하단을 확실하게 지금 잡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었던 자리 이쪽 오르다가 이런 자리들은 반등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한 번 더 이게 문의를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라는 것은 상황마다 이게 항상 전략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약 5,000원 정도까지 3,000원 정도죠. 3,000원 정도까지 그 내외까지 오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 액션을 취하고 평단 낮추고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첨단 소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답답한 많으셨죠? 중간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통신망으로 꼭 소통해 주십시오.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현대바이오입니다. 매수가 7,530원이고요. 비중은 7%인데 역시나 손실권이세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예, 지금 최근에 상당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이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7,53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습니다. 7,530원이면은 네, 요 정도의 그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역시나 이게 이 정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서 물렸다가 올라온 상황이라면 정리가 맞죠. 근데 이쪽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아쉽습니다만 좀 고점에서 좀 따라 들어간 케이스라고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켜줘야 됐었던 가격은 약 6,000원 후반 정도의 가격인데 오늘 좀 변동이 좀 나온 상황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음봉을 맞았습니다만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네, 크게 뭐 물량이 뭐 출회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물량이 좀 예민하게 반응한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조금의 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종목은 역시나 조금의 물량만 들어오더라도 또 강한 탄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갭을 메우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과정이 저점 라인 때죠. 이 가격을 본다면 얼마냐. 네, 지금 지켜져야 되는 가격, 단기적으로는 지켜져야 되는 가격은 약 6,200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6,200원 정도의 가격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은 좀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지켜지는 선이라면 또 바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사 탈출이 가능할 겁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6,200원, 6,150원 이 정도 구간 지지 여부를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통신방에서 계속해서 여쭤보시겠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네이버입니다. 매수가 25만 원, 비중 5%. 오늘 오르긴 했지만 아무래도 매수하신 그 매수 단가까지 오기엔 어떻게 될지 전략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다리면 매수 단가 위까지 수익을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여쭤보죠. 네이버야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름 믿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기세가 상당했어요. 근데 오르더라도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겠죠. 일단 25만 원 정도의 그 매수를 하셨으면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좀 깨진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종목은 뭐 비중 5%밖에 안 되니까요. 추가 매수를 하세요. 어느 정도에 하시냐? 지금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레벨업이 이루어진 부분들 보이시죠? 네, 이 정도의 그 박스권의 흐름이었는데 이미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눌리면서 박스권 상단에 대한 지지력을 이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상단을 살짝 이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는 저는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뭐 지금의 가격선부터라도 좀 더 눌리거나 그러니까 오르내려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추가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수의 기회 타이밍 역시나 통신망에서 조금 더 자세히 잡아드리니까요. 꼭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우림 PTS입니다. 매수가 5,182원이고요. 비중 25%. 계속 기다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마스터님? 그러게요. 풍력, 로봇 뭐 이런 쪽에도 속해져 있고 하는 종목이단 말이죠. 5,182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5,130원이고요. 지금 뭐 최근에 그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닥권이에요. 네, 바닥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략은 명확합니다. 최근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의 가격이 얼마냐? 네, 요 정도 가격. 그러니까는 한 4,9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리스크 관리 가격대가 되겠죠. 4,900원 잡으시고 그리고 상단, 네, 상단은 약 5,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박스권 안에서만 대응을 하셔도 뭐 승산 있는 싸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안에서 계속 지켜보시고요. 여건에 맞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더 자세한 타이밍은 저희 박스 통신망 안에서 잡아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더욱더 많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매번 금요일에 듭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박스 통신방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앞서 말씀해주신 마스터픽 종목명 공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찍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에도 역대급 더위라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